미래통합당 김영호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했지만 공천을 둘러싼 잡음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이 자신의 측근들을 기용했다는 이른바 사천 논란 속에 옛 친이명박계의 약진이 눈에 띄는데 이들이 당선돼 국회로 돌아온다면 계파 갈등을 허물자며 만들어진 통합당이 어떤 국면을 맞을지 주목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지난 2008년 18대 총선 공천에서 줄줄이 잘려나간 건 친박계였습니다. 친이계와의 갈등이 폭발하면서 결국 친박계는 탈당해 친박 연대를 꾸려 총선에서 맞붙었습니다. 여기는 이 기준, 저기는 저 기준, 마음대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모두 이게 어디로 튈지를 몰라갖고 전부 전전긍긍이에요. 납득을 할 수가 없고. 이런 공천은 저는 처음 봅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권했던 지난 20대 공천에선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이른바 살생부가 청와대에서 내려왔다고 밝혔고 친박계 안에서도 충성도를 따지며 진박을 감별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당에서 진박 마케팅이 정말 웃기는 일이 많았는데 이런 일도 사실 그런 일환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정치권에서 밀려났던 친이계가 이번 21대 총선에서 복귀의 신호탄을 쏘고 있습니다. MB 정권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박형준 교수가 키를 잡고 보수 통합을 앞장서서 추진하더니 역시 친이계로 분류되는 김영호 전 국회의장은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아 칼자루를 쥐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공천심사에서도 대표적 친이계인 조혜진 전 의원은 홍준표 전 대표의 고향인 경남 밀양에 단수 공천됐고 정태근 전 의원과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김은혜 전 부대변인이 모두 공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더욱이 단수, 전략 추천인 경우도 많아서 김영호 전 위원장은 측근 공천을 했다는 이른바 사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뭐든지 아무리 우리가 잘해도 진심으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설명을 해드릴 도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김영호 전 위원장이 자리에서 내려오면서 화살은 다시 친이계로 쏠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공천 재심에 대한 요구도 빗발치고 있는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가 얼마만큼의 목소리를 낼지가 마지막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